부신피질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하는 하수오. 부신은 인체의 어느 기관보다도 더 많은 위험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부신은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 하거나 정신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부신은 신장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고 삼각 모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는 손가락 끝만 합니다. 부신이 무게는 50원짜리 동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신은 50여 종의 호르몬이나 호르몬 비슷한 물질들을 합성해냅니다. 부신이 하루에 만들어내는 호르몬의 양은 1g의 30분의 1도 채 안 되지만 이미량의 호르몬이 사람의 모든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신은 생명 유지에 절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만약 부신을 제거하면 의사가 서둘러 인공 호르몬을 공급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루 이틀 사이에 죽고 말 것입니다. 부신이 활동이 둔화하면 인체 활동도 똑같이 둔화하고 그는 곧 쇠약해져서 필골이 상접해질 것입니다. 어릴 때 부신이 일부가 지나치게 활동적이었다면 충격적인 결과를 빚었을 것입니다. 조그만 소년이 조그만 어른으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돋아났을 것이며 성기는 어른의 성기처럼 커졌을 것입니다. 뼈는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유연성을 지니면서 끝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끝이 닫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애처럼 몸집이 작은 모습으로 그 사람은 일상을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부신은 오랫동안 신비에 쌓인 기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부신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무슨 구실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화학자들이 부신이 비밀을 캐내기 시작하면서 부신이 지닌 탁월한 재주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신이 분비하는 코티손성 호르몬을 발견했을 때 화학자들은 이 호르몬의 유용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호르몬은 통풍에서부터 궤양성 대장염과 천식에 이르기까지 100여 종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신이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질이 분비하는 호르몬과 피질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그것입니다. 수질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독자적인 긴급 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급작스런 격분 상태나 감당하기 힘든 공포감 등에 휩싸이면 수질은 즉각 이 사실을 포착하여 싸우거나 또는 도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여 줍니다. 이때 수질은 두 가지 호르몬, 아드레날린과 노라드레날린을 분비해서 혈류 속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피질이 만들어내는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티손 계통은 지방질, 탄수화물, 단백질의 신진대사를 감독하고 두 번째 것은 신체 내의 수분과 무기질의 균형 상태를 감시합니다. 세 번째 것은 성호르몬으로 고환이나 난소의 생식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구실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부신은 계속해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데 너무 많이 생산되어 남는 것이 있으면 간장이 그것을 틀림없이 파괴해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질에서 분비된 호르몬은 2시간만 지나면 새로 만들어진 호르몬으로 대부분 교체됩니다. 부신이 정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려 피질의 활동세포들의 기능을 정지했다고 가정합시다. 학자들이 부신이 분비하는 주요 호르몬의 합성 방법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피질 세포의 기능 정지는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꺼번에 10여 가지 병에 걸린 것 같이 됩니다. 피부는 청동색을 띠고 빈혈 증세가 나타나며 근육은 야여 없어져 버립니다. 체중과 혈압은 떨어지고 식욕도 줄어듭니다. 뱃속이 메스껍고 구토증과 설사가 생깁니다. 그는 점점 몸이 쇠약해져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이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신이 피질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해도 인공 호르몬 처방으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질 호르몬은 너무 적게 분비되어도 좋지 않지만 또 너무 많이 분비되어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코티솔 계통의 호르몬인 코티솔이 너무 많이 분비되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과잉 분비된 코티솔이 근육 속의 단백질을 계속 당분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팔다리는 쪼그라들 것입니다. 또한 뼈도 무기질을 많이 빼앗겨 쉽사리 부러지게 될 것이고 지방질은 등과 배에 층층이 축적되어 가늘어진 다리에 큰 부담을 줄 것입니다. 혈압은 오를 것이고 정신 이상 증세가 빈번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피질에서 분비되는 또 하나의 주요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인데 이 호르몬은 몸의 무기질과 물의 균형 상태를 유지시키는 일을 돕습니다. 이 호르몬이 극소량이라도 과잉 분비되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선 소변으로 매우 중요한 칼륨 성분이 빠져버리고 체내에는 과도한 양의 염분이 남게 됩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어떤 때는 마비되기도 합니다. 심장은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은 급속하게 올라가며 손가락이 욱신욱신 쑤십니다. 견딜 수 없는 두통이 계속됩니다. 알도스테론의 과잉 분비는 보통 종양 때문에 생기는데 원인이 된 종양을 제거하면 예외 없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과도한 긴장 상태, 지나친 근심이나 분노, 증오 따위가 부신에 좋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당신의 몸 얼마나 아십니까? 에서 인용한 글을 구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활동 유지에 꼭 필요한 기관인 부신을 제거한 동물 실험에서 하수오는 부신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수오를 아십니까? 아니, 알고 싶습니까? 하수오는 발병 후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의 약이 아니라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영험한 약초입니다. 건강한 몸 만드는 비해당은 큰조롱뿌리 술을 전문으로 합니다.